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님, 기자는 회사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기자는 회사원이 아니에요. 아니, 기자는요, 검사가 떠버리는 대로 받아 쓰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기자는 저널리스트, 적어도 리포터라고 하죠. 카피라이터가 아니에요. 라이터가 아니라고, 프린터가 아니라고. 검사가 떠버렸던 걸 그대로 검증 없이 쓰면은 그거는 사람 새끼가 아니지. 차라리 기계지. 기계보다 못하지. 기계보다 훨씬 비싼 값을 받고 일하잖아. 연합뉴스 월급 많이 받아요. 아이고, 진짜 답답하고. 아우, 진짜 이런 것들을 기자라고 앉혀놓고서는 아유. 국민들이 개, 돼지 수준으로 추락하는 이유는요, 이런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도른 새끼 아니야. 아이고. 아우, 수준이야. 아우, 수준이야. 자, 오밤중의 뉴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검찰 대장동 포기했나? 입니다. 자, 지금 뭐 검찰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대장동 재판은 망했다. 이제 아무리 봐도 망한 것 같다. 더 이상 이 대장동 재판에 힘을 쓰는 거는 낭비다. 수사력 낭비, 검찰력 낭비다라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도 막 나옵니다.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약간 소수가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직까지도 주류는 어떻게든 간에 이 대장동에서 뭘 만들어내려고 좀 뭐 이렇게 뻘짓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비주류 쪽에서는 벌써부터 지적이 나옵니다. 나왔어요. 대장동이 더 이상 힘쓰면 안 된다고. 그 낭비라고. 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이미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유동규가 범인이다. 실제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박영수고 대장동 사건에서 제일 많이 해먹은 거는 유동규다. 결국에 그리고 여기에 판사, 검사, 기자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헤쳐먹었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을 수사를 하면 할수록, 재판을 하면 할수록 법원과 검찰, 언론은 곤란해질 겁니다. 벌써 지금 보세요. 어디까지 나왔어요. 지금 검찰 보세요.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특검법이 조금 진척이 될 것 같으면은 박영수 압수수색 한다 그러고, 특검법이 또 한 칸 진척했다 그러면은 뭐 소환한다 그러고. 하지만 진전 있어요? 박영수 소환 압수수색 해놓고 뭐 진전 있어요? 아니, 박영수 사무실 가가지고 뭐 압수수색 해왔는데? 압수수색 뭐 해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별거 해온 게 별로 없을걸? 의미 있는 자료 가져오진 않았을걸요? 왜? 박영수가 대장동 때 압수수색을 일을 어서 했는데 법무법인 강남 가서 했잖아. 그쵸? 거기 지 법인이잖아. 로펌이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 가서 했던 박영수가 거기 가서 했는데 지금 사무실 가가지고 압수수색 하면 뭐 나오나? 나올 턱이 없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그래. 나올 거 없어요. 압수수색 쇼만 한 거죠. 근데 기사도 써놓은 거 봐. 누가 봐도 이건 압수수색 쇼 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지적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새끼도 그런 지적하는 거 없지. KBS, MBC, JTBC, 에브리바디 똑같아. 걔들도 요새는 여하튼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이제는 대장동 사건에서 뭔가를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장동에서 뭔가를 내려면은 박영수를 수사해야 되고 검찰 스스로를 수사해야 되고 기자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차라리 대장동에서 손을 떼자. 정영학 녹취록 때문에 이미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났고 유동규가 계속 뻘소리 하면서 더 이상 이거를 이재명으로 끌고 가기도 어려워졌다. 그러니 여기서 그만하고 백현동 가자! 라는 얘기가 검찰에서 이미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엄희준 검사는요, 그 대장동 사건 가지고 수사 개지랄을 떨었던 온갖 증인들을 협박해가지고 그 가짜 진술을 뽑아내는데 앞장섰던 그 엄희준 검사는 지금 백현동으로 지금 다 싹 시선을 돌려놓고 있어요. 백현동 쪽에 온갖 수단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어제 김용 부원장이 석방이 됐습니다. 저는 김용 부원장이 어제쯤에 석방되지 않겠느냐, 대차 이렇게 예측도 하기도 했었는데, 여하튼 김용 부원장이 석방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알리바이가 일부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는 내가 이날 김용한테 돈을 줬다라고 지목한 날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날 김용 부원장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붙잡아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석방이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검찰은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아주 닥달하다시피 피고인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피고인 신문 들어가기 직전에 김용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 그 직후여서 그런지 검찰은 더 피고인 신문에 조금 매몰 찼던 것 같아요. 더 힘을 많이 쏟아 넣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역시도 보면 의미가 있는 질문이나 추궁이었다기보다 그저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그냥 마구 쏟아내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데 더 의미를 두는, 그래서 그 질문들이 언론 보도로 나가는데 더 집중한 그런 내용들, 질문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받아쓰기는 좋은 아주 섹시한 그런 내용들은 갖고 있지만 섹시한 그런 질문이긴 했으나 실제로 법정에서 재판에 그닥 유용한 질문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모임이 100몇 건씩이나 있었는데 여기서 이 모임의 운영 비용은 어디서 충당했느냐? 이 운영 비용 이재명이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왜 물어봐? 이 사건은 김용 재판인데 왜 이재명 얘기를 왜 해, 여기서? 보다 검사는 그 말을 함으로써,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기자들한테 이거 기사 써! 이거였던 거예요.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검사 새끼가 검사가 아니야, 이거는. 이건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죠, 검사가. 전형적으로 검사 새끼가 기자들을 데리고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들은 바보같이 그게 꼭두각시로 놀아나고 있는 거지. 멍청한 거 아니면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그거 다 받아 쓰고 있는 얼빠진 새끼들을 보라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모친상 부의금 받은 걸 보고 이게 유동규 돈이 아니냐,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몇 번을 해명한 바가 있는데 이걸 또 물고 늘어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 못 모르는 얼빠진 기레기들은 이것도 그냥 또 받아 썼다? 자, 그 밖에도 참 별의별 희한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김용 부원장이 가지고 있던 관련 선거 관련 문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여기 봐라. 지역활동 보고라고 하지 않았냐. 보고면은 네가 만들었거나 네가 만들라고 지시했거나 네가 돈 줘서 그러니까 이런 보고 문서가 들어온 거 아니냐. 보고라고 왜 했냐. 보고라고 했는데 왜 보고가 아니라고 하냐. 아니 바보 아니야? 아니 이거는 바보가 일부러 바보 흉내를 내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저는 왜? 원래 선거 캠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임들 많고요. 그 중에는 자발적으로 오는 캠프들 많아요. 그리고 요즘 선거운동 사람 동원해가지고 하면 티나서 못해요. 진짜 자발적으로 모였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어떻게든 사람을 동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람 일부 유권자들 자체가 전부 다 거부감을 느낍니다. 다 뻔히 알잖아요, 여러분. 그걸 모르나? 그래서 자발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조금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네 선거운동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어. 나 기억해? 라는 식으로 뭐 그런 사람들도 좀 있어요. 뭐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불교식 용어로 상을 낸다라 그러거든요. 상. 네. 불교식 용어로 상을 낸다. 자기를 자꾸 티를 내려고 하는 자기 공로를 이렇게 좀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보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열심히 잘 써요. 근데 그거 어쩌라고? 근데 보고가 아닌데 네가 지시도 안 했는데 왜 보고라고 썼냐? 네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돈도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고라는 말을 쓰지? 어쩌라고 지가 쓴 걸. 자, 이런 것까지 추궁을 했어요, 검사가. 이게 뭐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선거판에 조금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면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검사가 이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 검사도 선거사건 수사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거판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쯤은 알 거 아니야. 근데 보고가 네가 지시도 안 했는데 왜 보고라고 해? 이런 말장난을 왜 하죠? 이거는 기자들 보라고 한 거야. 지도 뻔히 알지만 이거 이럴 수 있다는 걸 뻔히 알지만 기자들 못 모르는 기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기자들이 듣고 기자들이 기사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김용 부원장 변호인이 뭐라 얘기했느냐. 지금 검사는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들을 상대로 기자회견하는 것 같다고. 검사가 지금 기자회견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본전도 못 찾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증인이 등장을 하지요. 유동규가 돈을 건넸다고 한 날, 유동규가 1억 원, 2021년 4월경에 유동규의 사무실,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건넸다고 한 그날 김용은 사실 다른 곳에 있었고 그리고 나와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인이 나타난 겁니다. 이 증인이 나타나 버렸으니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 증인의 진술 또는 그 증인이 제출한 물증을 탄핵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 탄핵 방법이 그닥 유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상태는 이래요. 유동규가 이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건넸다고 한 날이 있죠. 언제?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한테 1억 원을 받아가지고 뭐 그 까만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쇼핑백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접어서 요라고 갔다는 날, 요거. 원래 이 날이 유동규는 2021년 4월 초라 그랬다가
이것이 2021년 4월 중순이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4월 말이랬다가 마침내 2021년 5월 3일로 최종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 김용이 유동규 사무실을 찾아와 가지고 이 돈을 받아서 이러고 갔다. 그리고 그걸 정민용이 봤다. 요렇게 했죠. 물론 여기서 정민용하고 유동규하고 진술이 막 엇갈립니다. 정민용은 아니 난 다리만 봤어. 요까지는 못 봤어. 라고 했고 유동규는 봤다 그랬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됐어요. 여튼 바로 요 날이 2021년 5월 3일이라는 건데 문제는 바로 그날 김용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경기도 상권진흥원인가 하는 사람 거기에서 그 상권진흥원장이라는 사람하고 또 신모 씨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무슨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표를 실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사실 제가 알기로는요, 이거 말고도 증거 많아요. 검찰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 걸 대비해 가지고 현재 증거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 중. 예. 예. 왜냐하면 그날 이 김용 부원장님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일정을 다 따라다닌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다 기록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많대. 그냥 요까지. 여하튼 이렇게 되면서 사실 유동규의 진술은 거의 이제 뭐 믿을 수가 없게 돼버리죠. 검찰 입장에서는 당장 대장동 사건을 포기를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게다가 김만배가 한마디를 합니다. 김만배가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그간에 검찰이 주장했던 내용들 다 뒤집어 버렸죠. 정치자금 나 준 적 없어. 정치자금? 아니 김만배고 아니 정진상이고 김용이고 나한테 정치자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나 정치자금? 그나 TV 듣고 처음 알았어. 나는 그런 얘기 듣도 보도 못했다? 내가 김용 만난 적이 없어. 최근 5년 동안. 내가 옛날에 김용하고 만났고 그때 되게 친했었거든. 근데 그 뒤로 한 5년 동안 얼굴을 못 봤어. 그리고 옛날에도 내가 김용하고 같이 밥도 제대로 따로 먹은 적이 없어. 근데 왜 자꾸 무슨 정치자금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의형제? 야, 무슨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50 다 돼가지고 50 넘어가지고 무슨 의형제야. 이게 딱 잘라버립니다. 게다가 더 나가서 뭐 유동규는 지분 자체가 없어. 천화동이네. 그래서 나는 유동규한테 돈 준 적이 없어. 유동규는 다 누구한테 돈 받았다? 남욱한테 받았네.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남욱하고 유동규가 나한테 와가지고 진술 좀 맞춰줘. 형 우리 너무 힘들어. 진술 좀 맞춰줘. 형 좀 맞춰줄 수 있지? 라고 종용까지 설득까지 약간의 협박 위협까지 했다라는 얘기까지 해버렸어요. 이쯤 되면은 재판 못하는 거지. 내가 검사라도 이 사건 벌써 지금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저라면. 자, 그 상황에서 지금 검찰로서는 대장동 사건을 결국에 포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뭐 내가 만약에 검사라면 일찌감치 포기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어미주는 그런 생각 안 들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대장동 사건에서 뭐 나올 거가 있다는 생각 안 들겠죠.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이 백현동 사건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검찰에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어요. 백현동이 대장동보다 심각하다. 백현동에 대해서 이재명이 아무 말도 안 하지 않느냐. 아니, 뭘 아무 말을 안 해.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문제 삼은 게 있어? 지금까지 백현동 관련해서 문제 삼은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백현동 개발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발한 거라고 그 얘기 했다는 그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말을 아무 안 했대. 백현동 뭐 비리가 있다라고 그랬나? 무슨 택도 아닌 소리. 이재명 대표 그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백현동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박근혜가 해주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줬는데, 에? 내가 협박까지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줬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저기 비리가 있다는 거냐? 라고 얘기했죠. 그게 그럼 다잖아. 그건 내하고 상관없고, 백현동 허가는 나랑 상관없고, 박근혜가 해주라 해서 해준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자꾸 비리하고 있냐? 이게 다 끝이잖아. 근데 뭐라고 얘기했다? 이재명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백현동이 대장동보다 더 심각해.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죠. 이 말투가 다 이게 한동훈식 말투인데, 여튼 간에, 이거는 뭐, 이 말을 한동훈이 했거나, 한동훈이 아니라면은, 한동훈의 이 말투가 원래 검사들의 싸가지 없음이, 그러니까 한동훈의 싸가지 없는 말투는 원래 검사들의 말투가 그렇게 싸가지 없거나, 뭐 그런 거겠지. 여튼 뭐. 이런 식으로 벌써 검찰이 이 주공 방향을 대장동에서 백현동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주력을 싹 빼서 옮기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엊그저께 이런 기사도 났어요. 백현동 인허가 추진 당시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을 했대. 나 진짜 얼척이 없네. 선거사무소 며칠이나 걸리는 하는데. 여러분, 선거사무소 며칠 합니까? 기껏해 2달 해요. 2달. 여러분 아시죠? 선거사무소 기껏해야 2달 하는 거. 근데 임차료 뭐 얼마나 든다고 2달치 임차료가 뭐 그거 다 그 정치 자금으로 처리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 자금 처리가 돼 분명히 그 범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백현동 인허가 이게 추진은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성남시 관할이 아니라 정부 관할이었어요. 백현동이 원래 무슨 땅이야? 예. 무슨 보건연구소인가 거기잖아. 보건사회연구소인가 무슨 연구소 자리잖아요. 국책연구소 자리잖아. 국유지예요. 국유지에 대해서 재개발 허가를 그거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거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실제로 이 사업 추진한 게 누군데? 박근혜 정권이었잖아. 내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권 사람이 이거 처진한 거야. 김인섭이 박근혜 정권 쪽 사람한테 줄을 대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지금 이재명한테 물고 넘어지고 있는 거죠. 여하튼 간에 지금 검찰은 계속해서 백현동을 띄우기 시작했다. 대장동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백현동으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조만간 이 백현동 건 가지고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 한 번 소환할 거고 소환하고 난 다음에 또 영장 또 한 번 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때 맞춰가지고 또 박용진이니 박광훈이니 그때는 또 아마 가면은 그 누구야 이낙연까지 설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검찰이 요 백현동으로 영장을 치고 소환을 하고 할 무렵이 7, 8월 정도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낙연이 국내에 들어올 때예요. 그러면서 그러겠죠. 송갑석이 아니라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 의심을 받고 탈당까지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은 이재명 너도 탈당해라. 너도 대표 그만두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송영길 대표 그렇게 너무 이렇게 몰아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아이고 참. 뭐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이런 상황이다. 지금 검찰은 대장동에서 빨리 발을 빼고 백현동으로 지금 싹 옮기고 있다. 그러면 검찰은 정말 백현동에 그럼 올인하고 있느냐? 예, 그거는 또 아닙니다. 검찰이 겉으로는 대장동을 포기하고
백현동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것 같죠. 하지만 그거는 외견상 그런 겁니다. 검찰은요, 상황을 또 우리가 또 백현동 쪽에 시선이 가 있으면, 백현동에 시선이 가 있는 동안에 검찰은 또 뭔가 작당질을 할 겁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백현동으로 돌려놓고 검찰은 뒤에서 우리가 보지 않는 그 틈에 뭔가 다른 짓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요, 김만배 목 조르기를 더 열심히 해서 결국에 우리 만배형한테서 뭔가 한마디를 얻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 김만배 목을 조리면은 보고 있는 눈이 되게 많잖아요. 당장 장용진부터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고 있는데 백현동 쪽으로 다 이렇게 수사력을 돌리는 것처럼, 그래서 백현동에 막 이렇게 시끄럽게, 백현동을 시끄럽게 하면 성백현동 격 대장동, 성동격서라 그러잖아요. 성백격대. 예. 그 소리는 백현동에서 내고 격 대장동에서 친다는 거지. 그런 방식을 그런 작전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백현동은요, 아무리 물고 빨고 뜯고 해봤자 구조 자체가 안 나와요. 왜? 그게 국유지였고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은 할 수가 없었고, 아니 중앙정부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침을 흘릴 수조차 없는 데라는 거 너무나도 뻔한 거 아닙니까? 국유지였다고, 국유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성남시장이 지 맘대로 해? 불가능해요. 애시당초 불가능이야.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이 김인섭 씨, 혹시 뭐 이 부동산 개발업자인 것 같은데, 이 개발업자 사실은 누구한테 청탁했는지 나 알아. 박근혜 측근 중에 누구 한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축근해가지고 이거 진행을 한 거예요. 뭐 거기서 뭐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는 몰라. 하여튼 김인섭은 박근혜 정권 그쪽 사람들하고 로비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이 사업 따낸 거야. 뭐 개뿔 검사들 알지도 못하면서. 여튼 백현동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검찰은 죽으나 사나 대장동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대장동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현재로서는 뭐 김만배의 입을 찢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김만배 목을 조르는 수밖에 없죠. 어제도 보여드렸죠? 김만배의 목을 지금 뭘로 조르고 있다? 주변 사람들 지금 다 감옥에 쳐넣는 거 아닙니까? 조만간 김만배 형, 동생, 누나도 다 감옥 넣는다 그럴걸? 지금 부인까지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달 위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의 눈을 백현동으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